북한과 미국 사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말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영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느닷없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카카. 친하는 대통령 카카,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카카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 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 성명에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카카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카카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카카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좀 눈에 띄는 부분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카카로 시작해서 카카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북한의 주민들, 네. 지금 북한은 뭡니까? 상당히 체면, 자존심 있어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잘못 오해하면은 이 미국에 대한 저자세 이렇게 오해 소지도 주는 대목이죠. 어떻든 간에 네. 김정은 위원이 친서라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에 토대해 가지고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자. 막 그런 측면에서 아마 메시지가 큰 틀의 북미 공동 성명 이행에 있어 가지고 신뢰와 믿음 속에 나름대로 해나간다면은 이 이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직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이 부분도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좀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라 뭔가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그리고 거기서 합의한 성명에 대해서 의의 깊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 있는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 감사한다고 표현을 했고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신뢰를 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조미 관계, 우리가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북미 관계죠. 북미 관계 개선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을 상봉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는 그런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제대로 좀 조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다 그런 불만의 표시를 담진 않았지만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외교부의 성명이 그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지와 노력, 믿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좀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좀 해달라 하면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나 비판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이 문건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만 보면은 방금 이제 우리 문 세대한테 잘 말씀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양 정상이 신뢰와 믿음 속에서 북미 공동성명을 잘 이행해 나가자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있고 간접적인 메시지에 있어서는 결국은 뭡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공동성명 4개 항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준비해 갔는데 미국은 구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구상을 좀 내놔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 담겨 있다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친서를 이렇게 공개한다. 물론 북미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공개한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한다. 여기서 어찌 보면은 양측 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신뢰를 강조했지만도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례로 1976년도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판문점 도끼마늘 사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루나무 사건을 하지요. 그 당시에 보면 뭐냐면 김일성 주석이 유감에 대한 일종의 이 서신을 보냈죠. 편지. 그 당시에 유감했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 측의 국무장관이 키신저 장관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두고 굉장히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의 미국에 있는 대표부 대표지요. 왕이라고 기억납니다. 대표가 뭐냐면 이렇게 유감을 표명한 김일성 주석의 처신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폭로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미국도 대통령의 기록물이랑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공개했다. 아무리 북미 양정상 간에 신뢰가 있고 믿음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양측 간에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야지 이걸 갖다가 이런 서신을 갖다가 곧장 공개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의 평가나 어떤 분위기를 더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정말 역대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정말 좋은 합의와 그런 협상 이런 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다녀온 그 결과 빈손으로 방북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좀 더 돈독한 그런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의 내용을 보면 예. 이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은 결국 금방 애건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시선 평가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빈손이 아니고 지금 진전이 분명히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친서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이것이 북측에 먼저 통보가 됐는지 아니면 북측이 이걸 불쾌하게 하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할지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북미 간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그 합의 이행 과정에 대한 주위의 시선들, 평가들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과연 북한의 지금 입장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이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친서를 전달한 것은 예.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본격적인 회담 이전에 이것이 서로 전달됐죠. 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되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이 고위급 회담에서 나름대로 좀 북한은 이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여기에 대해 준비를 갔는데 미국도 아마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서로 준비가 잘했으면은 잘 돼갈 것이다. 혹시나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은 양 정상의 신뢰에 의해 가지고 믿음에 네. 의해 가지고 좀 더 네. 발전시키면 되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들었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친서의 내용과 북미 공동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이후에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죠. 네. 이 내용과는 좀 상당 부분 차이가 나지요.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시점상 있어가지고 차이 나는 거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바람과 북미 공동성명 결과가 엇박자였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이전에 이제 평가가 나왔던 대로 아직 잘 진전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 어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거죠. 지난번 6.12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강조했던 대로 CVID의 의지가 담겨진 합의가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 포괄적인 합의가 나왔고, 그것이 그때 안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는 대로 후속 실무 협상에서 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그 내용은 없고 이제 뭐 워킹그룹 회의라든지 네. 유해 실무 협상 이 정도의 합의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다면 이 결과에 대해 실망을 하는 것이고, 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속도는 느지만 한 발짝씩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결국 지난번 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성명 합의사항이 4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유해 송환 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와 북한의 평가가 좀 달랐죠. 폼페이오 장관은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고,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만 강요를 하면서 CVID니 뭐니 검증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이미 합의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내용, 이 유해 송환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200구를 이미 받기로 했다. 그래서 곧 될 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12일 날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지만, 또 실제 미국의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북한 측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못 나가게 됐다. 예. 15일 날 좀 급을 높여서 장성급의 만남을 하자, 아마 그렇게 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원래 기대했던 것은 한 209 정도를 기대했는데 북한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숫자가 한 39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5일 날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나온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5일 날 만나자. 지금 미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만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이요. 그 7월 12일 날 유해 송환 문제를 가지고 북미 간에 접촉을 한다, 회담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확인해 준 보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미국 측에서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됐죠. 그런데 우리 이제 문 센터장님도 잘 아시피 남북 대화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못 나올 때는 적어도 늦어도 하루, 빠르면 2, 3일 전에 못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거사에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적 문제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 이런 사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설령 북미 간에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10일 날 회담에서 합의를 했다 하면은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컨펌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2, 3일 전에. 그러다 미국 측에서 뭐냐면 이렇게 된 거 한번 확인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없냐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자 접촉 회담을 합의했는가? 만약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나왔다. 네. 이것은 엄청난 문제지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믿음, 운운하더라도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15일 날, 이 또한 지금 문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과연 북미 간에 합의해가지고 15일 날 장성급 회담 하기로 한 것인지, 이것도 지금 이제 북한은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뭡니까? 좀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미동맹, 이 모든 이런 그 한반도의 이런 대화라든지 이런 교류협력,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면 적어도 미국이 우리한테 자주 설명해 줘야죠. 어떻든 간에 15일 날 만약에 북미 간에 장성급 회담을 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네. 이것은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예. 또 그리고 북미 공동 성명에 있어 가지고 합의 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이런 부분에서 보다 높은 급이 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예, 15일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특별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번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북미 간의 협상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신뢰를 보내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고, 이제 금년 1월부터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또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어서 6월 12일 날 북미 간의 공동 성명이 나왔단 말이죠. 말씀 본인이 구상했던 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관련된 협상의 틀이 마련이 됐고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과거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는가, 결국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북한에게 다시 한번 속는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적어도 과거의 협상과는 달리 이번의 협상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만났고 직접 약속했고 직접 합의했고 서명했고 국제사회에 공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이것은 미국도 그렇고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과거의 행태를 그것이 결국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힌다면 북한이 바라는 경제 발전, 제재 해제, 이건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동시에 꼭 합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미 양쪽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인데,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남북은 경제 공동체로 나갈 것이다. 이런 또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고, 더 나아가서 북미 공동 성명을 통해 가지고 평화의 문을 더 넓혔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결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북한이 비핵화되면은 결국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이 되고, 이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공동 병영 갈 네. 것이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에서의 일종 특별 강령 이것은 지난해 이 신베리일스는 연장선에 있다. 또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적어도 이렇게 그 평화 번영 이 부분에서 싱가포르에서 특별 강령했다는 것은 시점상으로 북미 간의 협력의 중재자 역할 또 그리고 대화의 촉진자 역할 그런 측면에서 시적절했다 이거 보여주고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공동방영 이야기하고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 강조를 했지만도 예. 그 강조의 속뜻을 보면 결국은 북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선언을 한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대목이 뭡니까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 향상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서 결국 비핵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새로운 경제 건설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비핵화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목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러의 경협 사업이었던 나지나산 프로젝트가 재가동되는 거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당장 그렇게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거나 출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공동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는 의미고 또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한 김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의미다. 예.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결국 본격적으로 경제 협력이 협력으로 들어가려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강력한 의지와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공개적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뭔가 달라질 것이다. 예. 좋아질 것이다. 저렇게 우리 위원장께서 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가 한층 좋아지고 우리 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몇 개월이 지나고 금년 지나도 성과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제 정말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과감하게 예. 비핵화의 이 시간표와 초기 조치, 또 신고, 검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 북한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속내가 진짜 뭘까 이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노동신문에 실린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이게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 영문판 번역을 두고 또 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이 병진 노선의 승리를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영문판에서는 이 핵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부분을 두고서 또 의미를 두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분석을 할 때는 그 용어도 중요하지만도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그 노동신문에 나온 그 이 국문, 영문 모두 보니까 예.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과거에 핵병진 노선, 다시 말해서 핵과 경제의 그 병진 노선, 이거의 토대, 이 정신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굉장히 추앙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토대해 가지고 이 정신에 토대해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 도약해 나가자 이러면 이것이 행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니까 병진 노선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 핵 경제 무력이 들어간 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북한에서 다시 핵 경제 들고 나가 볼 때 이것은 뭡니까 국제사회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여전히 예민한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인권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해왔는데 역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그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본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인권이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의 첫 번째 항이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예. 북미 관계의 개선이고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북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북미 관계 개선, 다시 말하면 수교로 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인권과 관련된 제재를 해제하고 뭔가 이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서서히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안정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북미 양측이 모두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완수해 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